아이 잼맨! 아이 아팠냐? 아이 너무 반가워서 힘 조절이 안 됐네. 쏘리. 이따 마치고 게임 알지? 야 잼민, 야 롤티어 장난 아니대? 야, 조용하게 공부는 하고 순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 계정 좀 빌려줘. 같이 쓰자. 왜? 외기는 친구 사이에 같이 쓸 수도 있지. 일단 아이디랑 비번 카톡으로 보내놔라. 이따 학원 마치고 좀 하게. 알겠다. 지금 보내. 야 그 전설 스킨 새로 떴던데 그것도 좀 사놔라. 아 그래야 좀 모던하게 플레이하지. 내 현질 못한다. 야, 사놓으라면 사놓을 것이지. 요즘 계속 기어오른다. 어? 잼이 체력 단련 한번 시켜줘? 알겠다. 사놓을게. 아이 그래야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들 잘 다녀왔나? 배고프지? 엄마, 왜? 나 용돈 좀. 용돈? 벌써 다 썼나?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친구 누구? 있어요. 엄마가 내 친구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나. 알겠다. 이체해줄게. 지금 바로 이체해 주세요.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는 전혀 모르시네요. 요즘 부쩍 돈을 달라고 하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 사귀겠나 싶었는데 친구 생일 파티도 다 가고. 야 오늘도 게임 재밌었다. 코너 콜? 나도 이제 집 가야 한다. 아 섭섭하다. 너 용돈 다 써가지고 돈 없단 말이야. 아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전환 좀 하겠다는데 그냥 간다고? 어? 야 사내 자식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내가 맷집 좀 키워줄게. 이야, 이분. 아야 엄살은? 야, 이렇게 단련시켜줘야 나중에 안 아프지. 아, 나 스트레스 더 풀고 가야 되니까 넌 가기 싫으면 돈 좀 줘. 나도 이제 돈 없다. 아 있는 대로 줘. 땡큐. 그렇게 박기훈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야, 돈 가져왔냐? 나도 더 이상 이제 줄 돈이 없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그리고 이제 그만 좀 때려라. 이게 완전 겁을 상실했네. 박기훈의 무차별 폭행에 저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어떻게 된 거고? 엄마, 사실 저 같은 반 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뭐?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봐. 사실 기훈이가 저는 부모님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학교에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네? 학폭이요? 우리 아가 그 아이를 때렸다고요? 아니 선생님, 걔가 우리 기훈이한테 주먹을 휘둘러가 우리 기훈이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그럼 저도 학폭위 요청합니다. 박기훈 학생이 저희 둘에 대한 각 학폭위가 열렸고 박기훈에게는 저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각 2시간의 조치를 의결했고 저에게는 박기훈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그 자식한테 사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볼 텐데 또 때리면 어떡해요? 엄마도 너무 납득이 안 된다. 어떡하면 좋겠노?
네, 정말 이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요즘엔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 재민 군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좀 안 좋은 기억일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김정민 변호사님, 박기훈 군의 이런 행동, 학교 폭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기훈 군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네. 박기훈 군은 김재민 군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고 그리고 공갈로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민 군의 엄마 이신영 씨가 학폭위를 요청했고 이게 열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모가 요청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건지 이게 학폭위는 언제 어떻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통상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게 된 학교장이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여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재민 군과 박기훈 군의 보호자 모두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학폭위가 의무적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그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그 취해지는 조치가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번호가 올라갈수록 조치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호별 조치로 우선 제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제2호는 피해 학생 및 친구,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는 사회봉사가 규정되어 있고요. 네.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가 규정되어 있고 제6호는 출석 정지, 그리고 제7호는 합격 교체, 제8호는 전학 조치입니다. 이게 번호가 올라갈수록 조치가 좀 중해진다고 하셨으니까 8호가 전학이면은 9호는 퇴학인가요? 네, 맞습니다. 9호 조치는 퇴학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드라마 사례의 경우 가해자 박기훈 군은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와 제3호 교내봉사 그리고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자,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이게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5가지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고의성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 두 번째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네 번째로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 교육부 고시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를 규정해서 그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두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부가적인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예. 각 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점까지는 제1호, 몇 점까지는 제2호 조치를 내린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교육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 각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 3점 이하일 경우 제1호의 서면 사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 9점 이하라면 제4호의 사회봉사를,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 20점 이하라면 제8호의 전학이나 제9호의 퇴학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이수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련 없이 피해 학생의 보호나 가해 학생의 선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폭위가 임의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재민 군도 그렇고 김재민의 엄마도 그렇고요. 박기훈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드라마 사례에서 박기훈 군에게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한 것은 학폭위가 본 사안의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해서 4점 이상 6점 이하의 점수를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학폭위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학폭위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보통에 해당하는 2점을 주었고 예. 학교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는 낮음에 해당하는 1점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높음에 해당하는 1점을 각각 부여해서 총점 합계 6점으로 제3호 교내봉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통상 제3호 교내봉사나 제4호 사회봉사까지는 경징계로 보고 제6호 출석 정지 이상은 중징계로 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박기훈 군에 대한 조치는 가벼운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기훈 군이 받은 교내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고 조건부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반면 사회봉사 조치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박기훈 군이 받은 교내봉사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경미해도 너무 경미한데 사실 같은 반 친구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이었고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예. 야, 이건 좀 너무 경미한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민 군과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우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곧바로 법원에다가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재민 군과 엄마가 소송을 하면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용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오, 학폭위 위원들이 학교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 낮음에 해당하는 1점을 주었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높음에 해당하는 1점을 주었는데요. 저도 현재 부산 시내 교육청에서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사건의 위원들이 지나치게 가해 학생 위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특히 박기훈 군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 낮음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예.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나 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박기훈 군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가해자인 박기훈 군도 피해자인 김재민 군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학폭위 괴체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서면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재민 군 입장에서는 박기훈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때리니까 방어를 한 건데 이게 서면 사과를 해야 됩니까? 김재민 군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박기훈 군의 얼굴을 때려서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역으로 김재민 군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드라마 사례에 의하면 김재민 군은 단순히 박기훈 군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팔을 들어 올렸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는 형법상 고의가 없다고 평가되거나 혹은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따라서 김재민 군의 행동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재민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김재민 군처럼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 학폭위 말고 또 다른 조치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네. 학폭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박기웅 군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폭위의 처분과 형사법상 처벌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박기웅 군이 김재민 군을 때린 것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기웅 군이 김재민 군의 돈을 뺏은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박기웅 군은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박기웅 군의 행위는 김재민 군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박기웅 군과 그의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 이게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좀 안 좋은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심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혹시 또 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치료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조치나 병원을 통한 치료, 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상담이나 임시보호, 치료,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비용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하고 후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재단이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지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을 받을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이고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피해자인 김재민 군의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친구들 간의 단순 장난이나 감정 싸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꼭 받으셔서 행정적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보상을 모두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박기웅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성인들의 형사사건에 준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고 예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법률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